패러다임, 기준점 혹은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과학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무거운 주제를 갖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전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간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며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큰 변화가 아닌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작은 변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코페르니쿠스의 기준점의 변화가 오랜 시간 동안 풀리지 않던 수수께끼를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한두 개의 변칙 또는 가설, 즉 기존 기준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출현한다고 패러다임이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변칙 또는 가설들이 늘어나면서 영향력 있는 근거들이 변칙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되면 과학은 위기의 국면과 과학혁명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오래된 패러다임에 집착하는데요. 새로 등장하는 패러다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보다 오래되고 안정된 패러다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유선통신의 패러다임이 무선통신의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조그마한 기계가 사회에 큰 변화를 주며 인류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학이란 정말 대단한 학문이죠. 앞으로의 과학 발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과학혁명팀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꿈꾸며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고민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과학혁명팀이 지금까지 연구했던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지구온난화 1편과 2편에 나온 영상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원인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10,000분의 1이라는 상당히 적은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가 온난화의 주범이라며 이산화탄소라는 기체는 대단한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러 실제 실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가 주범이 아니고 우리가 사용하는 엄청난 에너지가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확한 문제점은 객관적으로 인식해야 해결되는 것처럼 이산화탄소가 주범이 아니라면 현재 지구에서 행해지는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은 무의미하며 실질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의 패러다임이 필요한 때이며 지구 온난화를 줄이려는 가정용, 산업용, 군사용으로 쓰는 막대한 에너지를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문제. 쓰레기를 에너지화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은 쓰레기를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에너지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기존의 대형 소각로의 핵심인 다이옥신 분해와 재결합을 막는 기술을 활용한 소형 소각로인 분자로 같은 장비를 만듦으로써 사회적 과제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목재와 화학제품 폐기물을 쓰레기라는 개념에서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부의 방침과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면 현재 저희들이 실험 중인 분자로를 진화시켜 세계적인 장비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지구 자기장도 다이너모 이론 안에 의존해서 생각한다면 영원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갖고 있는 엄청난 전자가 지구의 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자기장 발생 원인이 되지 않을까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증명합니다. 네 번째, 기체 분자 운동론도 에너지로 인한 분자의 무수한 충돌이 풍선을 팽창시킨다는 생각에서 분자 자체가 에너지에 의해 팽창한다는 과학적 사실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19세기 말까지는 기체 분자를 하나의 입자로 보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음을 감안하면 현재 과학으로 다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어떻습니까? A의 N승,
플러스 B의 N승은 C의 N승이 아니다 라는 증명이 350년이 지나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았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수학의 수많은 고차원의 공식이나 수식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페르마 시대의 기하학을 이용한다면 좀 더 쉽게 접근하며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A의 2승 플러스 B의 2승은 C의 2승이다 라는 증명도 기하학적으로 해결했듯이 말입니다. 과학혁명에서 보여드린 번개론도 물 분자인 빙정의 마찰로만 생각하지 말고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있는 전 지구적인 시스템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새로운 이론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찾기 위한 노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물리는 엄청난 수식과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이토록 세상 만물의 이치가 복잡할까요?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처럼 물질의 근원을 알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원자의 그 핵도 정확한 구조를 알면 우주의 근본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의 패러다임은 인류의 삶과 삶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욕구의 필수적이라고 보고 기존의 복잡하고 애매한 이론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미흡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뜻밖의 결과를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패러다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과학은 인간의 삶과 삶에 대한 욕구를 만족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